자, 44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205페이지에 44번. 자, 집합 x에서 y의 함수 f가 1대1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지 x는 지금 1, 2, 3이고 라지 y는 1, 3, 5, 7, 9에 대해서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꽂은 걸 다시 꽂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이다. 그치?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한테 F1과 F2의 합에 최대값의 수를 구하래요. 뭐야? 그럼 여기 두 개 더 이제 최대되면 잠시만, 저 알 것 같아요. 그치? 제일 큰 함수를 대응시키면 되겠죠. 으아 최대는 그러면 7 더하기 9에서 얼마인 거? 16인 거. 최소인 제일 작은 걸 선택하면 되겠죠. 얼마? 1, 3에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컷! 자, 넘어갑시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어요. 최대 넣을 때. 자, 45번으로 가볼까요? 조건을 그럼 살짝 추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아, 근데 여기 다 솔수구나. 이런. 속상하네. 이렇게 가보자. 그럼 여기 최대 최소 구하는데 단 F1과 F2는 소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죠? 정답. 1은 7이고 2는 5입니다. 그쵸. 일단은 최대부터 정한다 치면 가장 큰 소수 두 개 정하면 되는데 소수가 아닌 거 한번 해볼까? 소수 아닌 거 여기서 누구 있죠? 9랑 1도 그치 소수가 아닌 거. 그럼 여기서 대응해서 만들 수 있는 최대 원소는 5랑 7인 거니까 5 플러스 7에서 최대는 그치 얼마가 되고 21가 되고 최소는 제일 작은 거 8. 그치 3, 5 해서 8만 된다는 거. 그치 이렇게 돼도 특정 조건이 수가 어렵지는 않다. 어쨌든 간에 특정 조건은 항상 소중하게 다룬다 라는 생각. 네. 자 45번으로 갑시다. 자 별표 치라고 했다 그죠? 이거 쌤이 이제 함수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정역 x는 x바 x가 마이너스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역 y는 y바 y가 k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현재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이차함수식의 형태로 fx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이 함수가 지금 무슨 대응을 되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자, 네가 1대1 대응일 때 가능한 상수 k 값을 찾으래. 자, 첫 번째 생각입니다. 1대1 대응이니까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은 두 가지죠. 먼저 무슨 함수가 되어야 하고 1대1 함수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슨 역과 무슨 역이 같아야 합니까? 그렇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합니다. 현재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현재 나의 공역은 얼마 이상의 범위다? k 이상의 범위가 그치 공역이 되는 거다. 그치? 자, 그러면 좌표 평면을 일단 열어봅시다. 나의 이차함수는 r을 볼록한 이차함수입니다. 그쵸? 자, 대칭축은 어디에 있는 거죠? 빨리빨리 마이너스 2에 있다. 그쵸? 자, 그럼 여기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어쨌든 정역이 마이너스 1 이상이기 때문에 내 그래프는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인 건 y보다 오른쪽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함수일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럼 함수의 모양은 지금 정역의 범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럼 이 함수의 치역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이너스 생긴 함수값 이상의 범위가 치역이 되는 거지. 된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생긴 함수값을 계산해보면 f-1이 1 빼기 4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무슨 일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그럼 치역은 현재 y가 얼마 이상이 되면서 마이너스 1 이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의 이제 공역 k를 정할 건데 k의 경계를 정할 건데 y는 k가 여기 마이너스 1보다 만약에 밑에 있으면 내 함수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 1부터 k까지에 있는 자, 요 이상인 공간에 요 연두색 지금 쌤이 색칠되는 부분에 함수 그래프가 정의될 수가 있다. 맞니? 말이 너무 어려웠니? 여기에만 함수를 그릴 수 있어. 맞지? 네. 됐어. 자, 그런데 이렇게 k를 정하게 되면 k 값이 마이너스 1보다 밑에 있게 되면 우리의 공역은 지금 어쨌든 간에 얼마 이상이 되냐면 k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내 치역은 얼마 이상이 됐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 이상이 된 거죠. 그럼 이런 형태로 공역이 정해지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범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네. 그럼 1대1 대응을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태지. 그럼 K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될까 내려가야 될까? 올라가야 되겠지.
되겠지. 어디까지 올라가면서? 그치, 마이너스 1까지 올라가면서 공략과 치역을 통일시키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 이해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y는 k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아, k는 무슨 일일 수밖에 없겠구나. 마이너스 그래야 당연히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 이상 공략 치역이 통일될 수가 있다 이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1대1 대응의 함수 그래프가 되려면 어쨌든 이 내가 그릴 수 있는 영역의 함수 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1대1의 함수는 그려져야 돼.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함수 값이 여기 x는 마이너스 1과 y는 마이너스 1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시작돼야 된다. 그래야 공략과 치역이 어떨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까? 자, 만약에 그러면 x가 k 이상의 범위를 가져요. 아, 진도 나가야 되는데. 자, y가 이거 할 건 해야지, 맞지? k 이상의 범위를 꼭 가집니다. 저번 시간 했나? 네. 했던 것 같아. 네.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범위에서 함수 f가 x에서 y로 정되는데 함수식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많이 들지? 마이너스 자 6으로 정리된다라고 얘기해보자. 자 이때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k의 값을 구하래요. 이렇게 얘는 정역도 안 정해졌고 뭐도 안 정해졌습니까? 공역도 안 정해졌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일단은 이 바탕이 되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좀 면밀하게 그려볼까? 자 얘는 어떻게 볼록한 이차함수고 아래를 볼록한 이차함수고 축의 방정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이기 때문에 근계수관계에 따라서 4기 때문에 그 절반인 x는 얼마인 곳에서? 2인 곳에서 생겼다. 자 대칭 축의 x는 2인 상태거든. 그럼 우리 하나 생각해보자. 만약에 있잖아 이 k라는 정역의 범위가 2보다 왼쪽에 있는 상태라면 내 그래프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지. 그럼 내려갔다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적어도 대칭축보다 이 k 값은 반드시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오른쪽 쪽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 거네. 이해한 거지? 여기까지 된 거야. 자 그럼 이렇게 k의 경계가 잡힌다라고 하면 먼저 k의 범위부터 잡아야 돼요. k는 얼마보다 크시다? 2보다 크다. 커도 되고 없대도 될까요? 같아도 되겠죠. 여기부터 시작해도 증가하는 함수가 나타나니까. 그럼 이제 이 k에서 시작하게 되면 나의 치역은 정해진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럼 내 함수의 치역은 x좌표에 k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 k 집어넣으면 fk는 누구 제곱에?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나의 치역은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나? y가 얼마 이상입니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6 이상입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치역이랑 여기 주어진 무슨 역이랑 똑같아야 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럼 여기 있는 경계는 k 값이랑 이 2차식 서로 어떤 값이 된다는 얘기? 같은 값이 된다는 얘기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6이랑 k가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 하는 거야. 즉 나의 함수의 시작 부분은 또다시 여기 경계의 시작되는 지점인 이 부분이 y는 k가 되어야 그러면 여기 노란색이 지금 무슨 역? 공역. 그 다음에 이 분홍색이 무슨 역? 치역. 그래야 공역과 치역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자, 그럼 이 k 값을 구해보러 가자. 자, 2차원식 푸는 건까 넘어가면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6이 0이다. 그치? 그럼 k는 얼마이거나? 6이거나 무슨 일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 중에 뭐가 안 되지? 마이너스 1. 왜? K가 2보다 크다. k가 보다 크거나 같다면서 축 오른쪽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그럼 되는 건 뭐밖에 없다? 6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끝? 마무리. 자, 요거는 그래서 사진 찍고 나중에 비슷한 문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잘 체크해 주시고 어렵지 않아요. 46번입니다.
아, 표고. 서고 리로스쿨 나왔니? 아니요. 아직 안 나왔어? 네. 표고는 리로스쿨 다 나왔죠? 정답 성적 캡처해서 보내세요. 쌤한테. 정방이요? 네. 동과목이요? 겐톡으로. 네. 그 중간 성적 말하는 거. 네. 중간고사 성적. 이번에 중간고사. 아이, 뭘 수학만이야. 정답 다 보내세요. 네. 쌤은 오늘 다음 달에 네, 안 나온다. 돼요. 다음 달에 보내세요. 아이, 돼요. 보내세요. 아니요. 쌤 충격받고 쓰러졌어요. 아, 괜찮아. 많이 봤어. 그런 재미난 등급들. 근데 재밌는 등급이라 해서 또 선생님은 그치. 재밌는 등급을 보셨잖아요. 그치. 재미난 등급을 이제 봐야죠. 알아야지. 너네가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수학 학원이라 해서 수학 점수만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다른 과목 같이 보고 두들 뺄게요. 자, 지금 6번 보자. 절대값이 몇 개나 있어요? 3개. 자, 중요한 건 절대값 기호가 나면 얘를 풀어준다는 생각이지. 그럼 얘는 x값이 얼마인 걸 기준으로 모양이 바뀌고. 그렇지. y 기준으로 모양이 뿔마 두 종류로 나타날 거. 얘는 얼마 기준? 3. 얘는 얼마 기준? 마이너스. 그러면 수직선상에 우리가 범위를 좀 나눠보면, 자, 얘를 1번식이라 그러고 얘를 2번식이라 그러고 얘를 3번식이라고 하면, 자, 지금 1번식은 아니다. 순서대로 가자. 마오랑 마일이랑 3이라는 경계가 이렇게 잡힐 거고, 구간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네 칸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럼 마이너스 5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에서는 1번, 2번, 3번의 부호 판정을 좀 해볼까? 1번식은 마오보다 작으면, 마오보다 작으면 셋 다 뭐야?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지. 다 왼쪽에 있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는 누구는 플러스가 되죠? 누구만 플러스가 되지? 3. 잠시만요. 마이너스 5가 1. 경계인 대상이 부호가 바뀌겠지. 네. 마이너스 5 이전에는 전부 다 부호가 마이너스일 거야. 맞니? 그렇잖아. 음수니까. 맞아, 아니요?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막 오다가 마이너스 5인 순간에 탁 지나는 순간 경계가 누구인 놈이? 마이너스 5인 놈이 부호가 뭘로 바뀔까? 플러스로. 그럼 여기서는 누구만 플러스야? 3번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뭐야? 마이너스야. 그럼 또다시 얘가 막 x값이 가다가 마이너스를 뿅 지나요. 그럼 경계가 마이너스 1인 친구가 또 부호가 어떻게 될까? 바뀌니까. 그럼 몇 번이 플러스로 바뀌고? 1번 플러스고 2번은 여전히 마이너스, 3번은 여전히 플러스. 3번을 지나게 되면 이제 셋 다 뭐가 될까? 플러스. 그래서 양끝 구간에 일단 가장 쉽겠죠. 그럼 이 구간에 맞는 함수식을 다 작성한 다음에 열심히 그래프를 뭐 하는 생각이야? 그리라는 생각이야. 알겠지? 자, 그리러 가볼까 그러면? 자, 내 함수의 지금 변화가 일어나는 경계는, 자, 저기 부등식에서 범위를 나눴듯이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과 3이 됩니다. 간격 똑같이 그려주고요. 자, 제일 왼쪽부터 보자. 여기서는 셋 다 식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예요. 그럼 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몇 x? 3x.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드러날 거고, 상수항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부호 바뀌고 플러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될 거니까 짜 마이너스 얼마? 8 이렇게 되겠지. 여기 들어가는 함수식이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런 직선이야. 자, 그럼 한 칸 갈 때 몇 칸 내려가는 비율로? 3칸 내려가는 비율로 얘가 급격하게 내려오는데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5 이전까지만 그려지는 거지. 된 거야? 그럼 마이너스 5보다 작은 범위에서 함수식은 이렇게 되고, 자, 경계의 함수값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5 넣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15, 7.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9가 7 지나니까 여기 높이가 지금 7인 곳이에요.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범위 찾아봅시다. 두 번째 범위는 그럼 마오보다는 크거나 같대, 뭐보다는 작다? 말보다 작은 범위고. 그럼 세 번째 함수식은 플러스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니까. 자, 1차는 빨리 계산할까?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하나 없어지면 하나 남으니까 마이너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수항 계산하러 갑시다. 상수항은 앞에 게 1번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이것도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4. 얘는 그대로 나올 거니까 플러스 5.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5까지. 주룩주룩 날아가는 상수항은 플러스 얼마가? 2가 남는 거지.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절대값 그래프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그럼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밑으로 한 칸 내려가는 길로 좀 더 완만하게 감소하면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생각이죠.
확인해봐도 5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y제곱 7 맞다, 그렇지? 그럼 여기는 경계의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될까?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방금 뻥 뚫리는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범위를 가봅시다. 그럼 나의 x 범위가 여기가 지금 마오 이상, 그 다음에 마이 미만 1되고. 자, 세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을 때요. 그럼 이제 1, 3번은 플러스고 2번만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x. 아이고, 잘하네. 뒤에 1인직선에 드러나고. 그럼 이제 상수항은 또다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계산하러 가볼게요. 을 맞불이니까 그대로 부 바꾸고, 그대로, 그리고 마이너스 5까지 축축 달라고 플러스 4가 나와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3 똑같이 지나고, 얘가 그럼 기울기 1인 상태로 또 쭉 올라가게 될 거야. 자,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 x좌표 3일 때 함수값은 7이니까 얘랑 높이가 어떤 상태? 같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범위는 x가 3, 2, 3, 1 되고 그때는 그냥 저기 있는 식 다 더하면 되잖아. 절대값 버리고. 그래서 몇 x? 3x. 자, 상수항 계산하면 5 빼기 5 없어질 거고. 그렇지,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3,7 지나는 거 확인되면서 기울기 3직선이 이렇게 무슨 성 있게? 대칭성 있게 드러나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가 y는 fx인데 이 y는 fx랑 y는 k의 교점이 몇 개 돼요? 한 개의 교점을 가진대. 그럼 y는 k랑 이 가로선은 어디에 그려져야 될까? 이 함수의 최 무슨 값에서? 소값에서 그려져야겠지. 이렇게 y는 k가 그려져야겠죠. 자, 함수의 최소값은 여기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마일 컴마 어디였다? 3이었다. 그래서 다음 k는 얼마? 3. 간단하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컷! 마무리. 아, 절대값 그대로 한 거 너네 어차피 시험 범위에서 쌤이랑 했었구나. 도형이 이동하면서. 그치. 그치. 그 다이아몬드 마름모 그려지는 거. 그죠? 기억나지? 막 최대 최소 거리 구하는 거. 기억 안 하는 거 같은데. 그래? 그래. 자, 54번으로 가봅시다. 자, 합성을 여러 번 하는 연쇄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한 수식 fx는 x 더하기 1이에요. x 더하기 1이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f의 n 더하기 1번째 합성은 f에다가 n번 합성한 걸 합성한 거다. 그치? 그 합성하는 횟수가 여기 있는 지수처럼 생기는 느낌이다. 그죠? 그럼 f의 100은 f를 몇 번 합성하셨다는 거? 100번. 100번. 이렇게 해서 f가 100번 늘어난다. 이런 생각인 거지. 됐나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 100번 직접 하라는 얘기일까? 아니지. 분명히 100번 하다 보면 무슨 성이 생긴다는 느낌? 규칙성이 생기는 거고 규칙 찾자는 얘기가 돼요. 그지?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가 원하는 게 f1000의 1이야. 그럼 어쨌든 1이라는 정역에서 출발해서 얘는 f를 먼저 한번 타는 거잖아. 그치?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되는 거? 2. 그럼 2를 또다시 f에 대응시키면 3. 또다시 3을 f에 대응시키면 4.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럼 규칙이 좀 보이지 않나? 초기에 시작했던 나의 함수값은 얼마고요? 정역은 1이고 f를 한 번 타면 1이 몇 번 더해진다? 한 번 더해진다. f를 그럼 2번 타면 1이 몇 번 더해진다? 2번 더해진다. 그러면 f를 3번 타면 1이 당연히 몇 번 더해진다? 3번 더해진다. 규칙이 생기네? 그럼 1을 몇 번 타라는 얘기니까? f를 몇 번 타라니까? 1000번 타라는 얘기니까? 그럼 1은 얘는 1에다가 1이 몇 번 더해진 결과가? 1000번. 1000번 더하면 요즘에 얼마나 그러지? 요즘 사람. 정답은 1001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 이번에 fx가 x 더하기 1이 아니라 x 플러스 4였다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하고 f를 지금 몇 번 할까? 54번 합성한 1을 찾으래요. 3, 2, 1, 0, 3, 5, 5를 찾으래요. 요거는요. 얘는 처음에 출발이 0인 거고 5인 거고 5가 f를 한 번 타면 뭐가 한 번 더해진다? 4가 한 번 더해진다. 또 한 번 f를 타면 얘는 5에서 4를 몇 번 더하겠다? 2번 더하겠다. 그럼 또 한 번 f를 타면 5에다가 4를 몇 번 더하겠다? 3번 더하겠다. 그럼 얘도 합성하는 횟수만큼 4를 몇 번 더하느냐의 싸움이죠. 54번 지금 합성하는 거랑 얘는 그럼 5에다가 4를 몇 번 더하는 거야? 그렇지. 54번 더하다. 4를 54번 더하면 몇 몇십몇? 216. 516, 216. 그래서 5까지 나오면 정답은 얼마입니까?
221이 된다. 그치.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57번도 볼까요? 저희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막 다 쏟아내고 싶은데 진도를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얘기는 진도가 끝나면 다시 모듈을 쏟아내겠습니다. 에이, 좋아요. 자, 57번에 이렇게 그래프 나와 있고 길찾기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자, y는 fx는 지금 여기 원점을 지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곡선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y는 x가 있어요. 자, 얘들아, 이 y는 x가 길을 찾는 기준의 선이 되는 길잡이였다, 그죠? 자, 지금 거기 점선들 셈이 모조리 셈이 쭉 표현해보면 먼저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무슨 축에 있는 값들만 표현이 되어 있지? Y축에 있는 값들만 표현이 되어 있다, 그쵸? 모자라겠는데? 몰라? 하면 돼. 이까지 왔다. 아싸. 헤헤.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Y축에 있는 값들은 다 수록이 돼 있지만 우리가 함수의 대응 결과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로의 대응입니까? 누구 좌표에서 누구 좌표로의 대응? X 좌표에서 Y 좌표로의 대응이니까 당연히 무슨 축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까? X축 채운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럼 X축을 채우러 갈 건데, 자, 여기 Y 좌표가 A인 순간이 있고, 그럼 여기 점선이 이렇게 Y는 X랑 마주치는 순간이면 Y는 X는 무슨 함수? 항등함수. 함수값이랑 X, 지금 여기는 정역이랑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뭡니까? A. 그럼 여기는 B. 여기가 C, D, D. 그치?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이 F를 몇 번 합성을 해가지고 4번을 합성해가지고 그치? A를 태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그쵸? 자, A는 그럼 먼저 F를 한번 태우면 일단 태우는 건 했으니까 자, 대수적인 식으로 태우는 거죠. F의 A야. 몰라. 오. 있겠지. 맞겠지 뭐. F는 얼마입니까? 오호. A. A에 대응되는 B. 함수값을 모는 거니까 B가 되겠죠. 네, B예요. 그럼 자, 이렇게 밑줄 치는 건 다시 FB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정역 B에서 대응되는 함수값 C. 그럼 또다시 얘가 C가 되면 또다시 C라는 정역을 찾아서 C에서 다시 대응되는 함수값 D. 그럼 요렇게까지가 D. 그럼 마지막 FD가 아직 남았다. 그치? FD는 결국 얼마가 됩니까? 2. 끝. 그 다음에 밑에 거나 반대 결과죠. 이번에는 F 합성 F의 X가 D가 되는 걸 찾으래요. 그럼 F의 FX가 B 되는 걸 찾는 건데, 합성함수에서 이 괄호 안에 있는 함수값의 역할은 겉에 있는 누구의 F란 함수의 무슨 역으로 쓰일 뿐이다? 정역이다. 그럼 대관절 겉에 있는 함수 F는 언제 D라는 함수값을 갖냐 이거죠. D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정역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C인 거죠. 그치?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고? C가 되는 거. 그럼 FX가 뭐가 되는 거? C 되는 거. 다시 그러면 함수값이 C가 되도록 하는 정역 찾으라는 얘기니까 거기는 정역은 뭐가 된다? B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B인 거. 이렇게 끝! 할 수 있지?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이제 쌤이랑 역함수를 보러 갈까요? 네. 역함수 당연히 중요하고,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가 막 다양한 함수를 이제 좀 배웠어요. 처음에 함수 배웠고 쉬웠어요. 여러 가지 함수 하면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다 배웠고 쉬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왔지? 합성함수가 나왔지. 그치? 합성함수 하면서 우리 어려운 부분은 뺐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래서 마지막에 한다 그래서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까지 하고 나니까 합성함수도 쉬웠어요. 쉬웠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함수가 등장하냐면 역함수가 등장해요. 자, 역함수는 일단 기본은 쉽습니다. 알겠죠? 자, 쉽게 가는 걸로 하고. 잠깐만, 순서가 왜 이러냐. 자, 대응에 대한 결과치. 역함수에 대한 얘기부터 합시다. 자, 여기 뭐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여기라는 말은 보통 언제 쓸까? 역지사지. 바꾼다. 그치? 나 역할을 바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역류. 포함다. 반대로 한다. 그치? 반대 방향을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쌤이 함수라는 게 대응이라는 것의 일부였는데 대응할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했어. 그럼 반대로 y에서 어디로 가는 대응을? x. 역으로 가는 대응을 우리가 그냥 역함수라고 이제 앞으로 정의하겠다 이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쌤 그게 무슨 소리죠? 눈에 안 보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역함수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함수 f가 만약에 이렇게 x에서 y를 함수인데 여기 1, 2, 3, 4가 있는 상태고 자, 공역에 1, 2, 3, 4가 아니고 A, B, C, D로 가보자. A, B, C, D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1은 B로 2는 C로 다시 3은 A로 4는 D로 가는 대응의 결과가 있다 치자. 그럼 우리는 F1은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지? B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런데 얘 이제 반대 방향의 대응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함수 F의 대응 결과를 이용해서 자, 이 대응의 결과지만 반대로 꼽겠다는 게 함수 F의 역의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겠다는 거. 어렵지 않다. 그치? 그럼 이 함수 F의 역함수를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F에다가 여기 위에 지수 자리에 지수처럼 생긴 곳에 마이너스 1을 적어요. 그럼 F의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얘는 F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의 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앞으로 이 F 인버스를 그럼 F의 무슨 함수라고 얘기한다? 역함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자 봐봐. F가 X에서 Y로의 대응이 되면 F 인버스는 당연히 어디에서 어디로의 대응이 되고 Y에서 그치 X로의 대응이 되고 그럼 이 함수값의 대응 결과도 다 뒤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1이 지금 B로 갔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F 인버스는 B가 누구를 타면? F 인버스를 타면 어디로 가게 된다? 1로 가게 된다는 얘기니까 자 F1이 B라는 걸로부터 우리는 이제 F 인버스가 F 인버스 B는 뭐가 된다는 거? 1이 된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의 표현은 자 하나의 대응에 대한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의 대응에 대한 서로 똑같은 두 가지 표현인 거지. 그치? 이 둘은 같은 의미다 다른 의미다? 같은 의미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 알겠니? 자 그리고 나중에 그래프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 미리 하나 적어놓고 갑시다. F1이 B라는 것은 그래프에서 우리 함수 fx가 y는 fx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1, B를 지난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럼 우리가 fx 그래프가 있으면 걔 역함수 그래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y는 f 인버스 x라는 역함수 그래프를 나중에 그릴 거예요. 그럼 그 역함수 그래프에서는 자, fx가 1, b를 지난다고 하니까 f 인버스 x는 반대로 뭐, 뭐를 지난다는 얘기일까? 그렇지. 정역이 B일 때 함수값이 1인 거니까 b, 1을 지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두 점의 관계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x좌표랑 y좌표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으니까 이 두 점의 관계는 y는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무슨 성이 있는? 대칭성 있는 위치에 점이 찍힌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이렇게까지 일단은 자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역함수 어렵지 않아. 자, 일단 기본기부터 잘 빠르게 익혀 나갑니다. 됐어? 아직 안 됐어? 네, 아직 조금 안 됐어요. 알겠어요. 그럼 조금만 더 찍어놓을게요. 왜? 표정을 집에 오고 싶어 나한테? 표정을 너무 무섭게 넣어. 사이즈게 지금 사오지 마. 안 사와요. 날도 추운데 사이즈게 지내. 무슨 날도 춥지 않아. 지금 수속 냄새 나가지고 발이 좀 시부어요 지금. 아 그래? 그럼 발에 막 땀나겠네 이제? 막 냄새 나네. 근데 저 히터 언제 틀어요? 히터 지금 히터 틀면 너네 다 자. 너무 추워요. 아 지금 추워? 네. 몸이 안 수요일에 좋은데? 발이라도 추워서 살아 있는 거지. 아 창문 열면 저기 뭐냐 거실이 뭐냐 버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아우 다음엔 저기 산속에다 가면 잘 된다야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아 진짜 좋아? 진짜 올수 있어 올라가야 그러면? 되는데. 나 혼자 수업하고 매일 헬기 타고 헬기 타고까지 온다고? 아 그래? 학원비가 학원 얼마나 해줄 것 같아? 학원 차가 헬기는 진짜 좋은 것
대응관계로 표현하면 F 인버스 인버스 C는 뭐다? X 2다. 그럼 이거 보고 느끼는 점은 내 원래 함수 몇 콤마 몇을 지나고 2,7을 지나고 역함수는 몇 콤마 몇을 지나고 10,1을 지나겠다. 이런 느낌은 든다는 얘기야 이제. 자, 그 다음에 다시 F4는 뭐가 되고요? D가 되고 얘랑 같은 표현으로 F 인버스 D는 그치 4가 된다. 뭐 별로 어렵지가 않은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 역함수랑 나중에 뭘 하기 시작할 거냐면 합성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F2는 뭐가 돼요? C. 그럼 얘는 F의 F 인버스의 C가 되는 거고 F 인버스 C는 뭐가 되지? 2. 그치? 뭐야? 어차피 여기 관계면 갔다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역함수 성질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으로 F랑 F 인버스를 합성하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어떻게 된다? 돌아온다. 그래서 함수가 되는 걸 얘기를 좀 이따 할 거고 그냥 지금은 어쨌든 계산만 해보는 거야. 그럼 다시 F 뭐가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니까 F2는 뭐가 돼요? C. 이렇게 된다면 그냥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야. 됐지? 네. 자, 그래서 역함수랑 이제 역함수를 이용해서 합성의 표현도 또 나올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역함수가 항상 정의되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주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역함수가 정의될 조건을 알아야 돼요. 자, 교재에는 정의될 교재가 아니라 정의될 조건. 자, 교재에는 옆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냐면 뭐 구하는 방법부터 나오는지 거꾸로 된 사람이네. 뭐야? 합성이 먼저 나온다고? 뭐야? 합성도 정의될 조건 안 나오는데. 자, 불태우세요.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저번에 좋다고 하셨는데 너무 좋은 표시라. 그래. 215쪽의 가운데 어중간한 위치에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자, 그거는 너무 글로 서술돼 있으니까 그 내용 하나 맥락 정리해놓고 필기해놓고 갑시다. 자, 역함수가 정의될 조건 얘기하는데 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일단 보고 나서 정리를 할게요. 만약에 1, 2, 3, 4에서 자, 1, 2, 3으로 F라는 함수가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1은 1로, 2는 1로, 3은 2로, 4는 3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 F3은 뭐가 돼요? 2죠. F 인버스 2는 3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F1은 뭐지? 1이지. F 인버스 2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으니까 함수로서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대응 관계니까 역할을 바꾸는 거야. 그럼 이러한 지금 함수 F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응 관계를 보면 자, F 인버스를 정의를 할 수 있는가 이 얘기야. F 인버스도 역함수니까 어쨌든 뭐예요? 함수예요. 그치? 함수로서의 정의될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1은 1로도 가고 지금 여기는 2로도 가게 되는 거니까 얘 때문에 함수로서 정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함수 F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얘는 F 인버스를 정의할 수 없는 함수 F입니다.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 두 놈이 몇 놈을 꽂으면? 한 놈을 꽂으면 역에 대응해서는 한 놈이 몇 놈을 꽂을 거니까 두 놈을 꽂을 거니까 그럼 역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는 상태야. 그럼 두 놈이 한 놈을 못 꽂는다는 말은 한 놈당 몇 놈을? 한 놈을 꽂아야 돼.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지? 그러면 1대1 뭐는 되어야겠구나? 그치. 함수는 되어야겠구나. 자, 그럼 1대1 함수는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보자 이 얘기야 다시. 자, 그러면 1, 2, 3, 4에서 다시 1, 2, 3, 4, 5로 가보자. 자, 1은 1로 갔고 2는 4로 갔고 3은 2로 갔고 4는 5로 갔어요. 1대1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이제 F라는 함수 만들어 놓고 그 역의 대응이 가능한지를 보자. 자, 내가 여기 F 인버스를 이제 정의하려고 보니까 또다시 문제가 생겨. 자, 지금 이제 이 F 인버스의 정의역은 여기 있는 1, 2, 3, 4, 5가 정의역이 된 거지. 우린 저기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무엇에 참여를 해야 되죠? 대응에 참여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누가 대응에 참여를 안 하는 거야? 3이 대응에 참여를 안 하지. 한마디로 F 인버스 3을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것도 지금 역함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함수의 형태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1대1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이런 남는 원소가 없어야 된다. 현재 남는 원소가 있다는 말은 무슨 역과 무슨 역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냐면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공력과 치역이 다르니까 역함수가 정의가 못 되는 거야. 그럼 공력과 치역이 어때야 될까? 같아야 돼. 그럼 이제 완성이 되지 않았니? 1대1 함수인 동시에 공력과 치역이 어떤 함수니까? 같은 함수니까 이런 함수는 우리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1대1 대응. 그래서 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쌤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건데 굳이 이렇게 구분지어서 헷갈리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무슨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됐지? 그래서 자 1대1 대응이랑 앞으로 어떤 표현이랑 똑같다는 말이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 동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잘 체크를 해놔야겠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곧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 자, 요것만 적읍시다. 이해는 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역함수는 1대1 대응인 함수에 대해서만 정의가 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함수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함수가 1대1 함수? 1대1 대응인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역함수에 대한 기본 연산의 성질을 물어볼게요. 이것도 그림 가지고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자,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f였다 쳐보자. 그럼 여기 임의의 원소 x가 임의의 원소 y에 대응되는 결과치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된 결과는 fx는 뭐로 나와야 된다? 그치, y라는 함수값으로 대응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대응을 만들어보자. 반대로 가게 되면 f 인버스를 정의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f 인버스 무엇이? y가 뭐가 된다? x가 된다. 자, 이 표현까지는 만들어진다. 그치?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해보자. 역방향의 역방향이면 정방향이 되겠지. 그치? 부정의 부정은 뭐니까? 긍정이니까. 내가 너무 못생기고 못생겼어. 나는 어떻다는 얘기야? 예쁘다. 아니지. 못생기고 못생겼으면 그냥 제일 못생긴 거지. 드드드. 부정이 아니잖아. 그치? 나는 못생긴 게 아니다가 부정이지. 왜 그럴까? 어려워. 미안하다. 괜한 얘기를 했다. 드등등등. 자, 그럼 보자. 이걸 어렵다고. F 인버스에 대한 또다시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F 인버스가 연두색으로 가는 거면 F 인버스의 인버스면 또다시 이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F 인버스의 인버스는 결국 누구랑 같을까요? 그치, F랑 같다는 얘기 당연한 상식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F라는 함수랑 F 인버스라는 함수랑 합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봐봐. Y에서 출발한 원소가 F 인버스를 타면 누구에 대응되게 돼 있어요? X에. 그런데 여기에 다시 F를 대응시키면 누가 되게 될까? Y가 되겠지. 그럼 F와 F 인버스의 합성은 시작한 정역과 끝나는 치역이 어떤 값이니까? 같은 값이니까 무슨 함수다라고 볼 수 있을까? 항등함수. 자, 그럼 이거 합성으로 표현해 볼까? F 합성 F 인버스예요? 아니면 F 인버스 합성 F예요? 이렇게 가는 거. F 합성 F 인버스니까 1번. F 인버스 합성 F입니다. 자, 고민의 시간 5초. 1, 2, 3, 4, 5 끝났고 손 바로 들 겁니다. 자, 1번이다 손. 다 든 거네? 다행이야. 수업 정면할 뻔했네. 합성할 때 순서가 뒤바뀌는 게 좀 중요했다, 그치? 그래서 얘는 그럼 F의 F 인버스에다가 누구를 대응시켰더니 Y를 대응시켰더니 Y가 나오더래. 그럼 얘가 무슨 함수가 되는 거니까? 항등함수가 되니까 항등함수는 우리가 뭐로 표현해요? I. 아이덴티티 펑션이라서 I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I가 돼요. 됐죠? 그러면 반대로 F 합성 F 인버스로 뭐가 될까? I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있잖아. G 합성의 F 인버스 합성 F가 있어. 왜? 아니, 저 반대라 했는데. F 인버스 합성 F가 뭐가 되는 거지? I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 G 합성 F 인버스 합성 F가 돼 있으면
아, 막 여러 번 합성하는 얘기가 맞을까? 아니야. 아니야. F 인버스랑 F 합성하면 뭐가 되니까? 아니야. I의 합성은 곱하기 누구랑? 1이랑 같은 역할이니까 얘는 그냥 무슨 함수가 된다? G라는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만약에 G에 이런 표현이 있고 B가 돼 있으면 여러 번 대응하고 있으면 나만 뛸 나만 안 뛸 나만 뛸 그럼 결국에는 얘는 G 얼마를 찾으라는 얘기니까? 2. 그치. G2를 찾으면 나는 이제 안 뛸 된 거지. 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합성했을 때 상등이 된다라는 기본적인 성질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별표를 칩니다. G랑 F를 합성했는데 I가 나오더래. 그럼 얘는 2번이랑 약간 엮여있는 느낌이야. 합성해서 항등이 나온다? 그럼 위에 거 본다 치면 잠깐 살짝 흔들어. G가 좀 뭐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합성해서 항등이 나온다는 말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가 무슨 함수 관계에 있다고 하지?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표현이라고. 그럼 G라는 함수는 F의 무슨 함수? 역함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됐니? 그럼 반대로도 이렇게 가도 되잖아. F가 누구의 역함수로? G의 역함수로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F가 G의 역함수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건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입니다를 다르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함수 F의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해서 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귀찮아? 귀찮아, 그치?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제 역함수는 너무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두 함수 F랑 G에 대해서. 그런데 얘가 F 합성 G를 했더니 항상 I를 만족시킨다. 이런 표현이 나요. 자, 이걸 보고 눈치채야 되는 건 서로 무슨 함수 관계에 있음을? 역함수 관계에 있음을 눈치를 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해하겠어?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F1이 4라고 나와 있는데 나보고 G4를 찾으래요. 얼마겠니? 1. 그치? 잘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런 거 가져가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의 의미가 조금 대단한 게, 함수를 지금 합성한다는 건 사실 함수끼리 연산을 한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 법칙, 그리고 무슨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한지 확인을 했지. 얘는 연산이야. 어떻게 보면 함수끼리 연산. 그럼 이제 봐봐. 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같은 연산을 할 수 있지 않았어? 양변에 같은 수를 뭐 할 수도 있고, 더해도 등호관계 성립하고 빼도 등호관계 성립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지. 합성함수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일이 있어. 자, 어떤 게 가능한지 하나 봅니다. 이걸 안 하잖아? 그럼 아까 그 길찾기 문제를 조금 오래 걸려서 풀 수가 있어. 근데 얘를 잘하면 길찾기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좀 이따 예시 보여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가보자. 잠깐 예시 보여줄 시간이 하나, 둘, 셋. 뭐 열심히 해보자 일단. 자, 여기에서 쌤이 양변에 자, G 인버스를 합성하려고 해요. 그런데 합성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합성함수는 순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먼저 합성하느냐 나중에 합성하느냐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 그러면 같은 연산이면 합성하는 위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에서 있잖아. 선생님 G 인버스를 합성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G가 보기 싫은 거야. G를 없애려면 F를 없애려면 F 인버스를 뭐 하면 되니까 합성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럼 G를 없애려면 G 인버스를 합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왼쪽에 이렇게 G 합성 F가 지금 I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함수 표현에서 쌤 왼쪽에다가 이렇게 G 인버스를 합성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얘는 뭐로 간단히 표현될 거니까? I로 표현될 거니까. 그럼 왼쪽에 이렇게 G 인버스를 합성했으면 우변에도 왼쪽에 누구를? G 인버스를 합성하는 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돼. 그럼 등호관계가 항상 성립해. 그럼 요거는 항등함수 뭐가 될 거고? I가 되고. 그럼 I 합성 F니까 좌변은 뭐가 된다? F가 된다. 우변은 뭐가 된다? G 인버스가 된다. 자, 결론은 얘랑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양변에 같은 함수를 뭐 할 수 있다는 생각? 합성할 수 있다. 대신에 무엇에 주의를 해야 한다? 순서에 주의를 해야 한다. 앞에서 합성할 거면 앞에서 합성하고 어디서 합성할 거면 뒤에서 합성할 거면 뒤에서 합성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네. 자, 뭐 때문에 쌤이 얘를 얘기하냐면 이제 잘 봐.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F라는 함수예요. 1대1 되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무슨 함수 존재한다? 역함수 존재하는 겁니다. 됐죠? 아! 그건 약속이야. 이제 F 인버스는 당연히 정의되는 형태인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F 합성 F의 4를 찾으라 그러면 열심히 줄찾기 했다, 그쵸? 4에서 먼저 대응되는 게 얼마? 2. 자, 다시 2에서 대응되는 결과는 3. 3에서 대응되는 결과는 1이 되는 걸까? 얘의 결과는 1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었어.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자. F 합성 F 해가지고 내가 X를 넣어서 대응 결과를 만들었더니 얘가 나오는 4가 나오는 정형 X를 찾으래.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했지? 방금? 반대로 갔다. F의 X 해가지고 함수값이 일단 4가 되도록 하는 무슨 역을 찾았다? F의 정의역 찾았다. 그럼 이게 얼마? 4에 되는 거 1.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풀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랬잖아. 네. 그치?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 정의역에 변수가 있으니까 계산이 불편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양변의 함수 F를 합성합니다. F가 없으려면 F의 역함수는 F 무슨 인버스를 합성하겠다는 생각이야. 그럼 쌤 오른쪽은 함수 표현이 없잖아요. 없는 이유는 당근함수를 적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I4라고. 가능해? 그럼 이제 얘를 하나씩 해제할 거야. 왼쪽에 F 인버스 합성하면서 얘도 왼쪽에 F 인버스 합성할 거야. 된겨? 그럼 얘는 뭐가 되니까? I가 되니까 그럼 F 합성 F의 X가 이제 F 인버스 4 이렇게 된 겁니다. 되겠니? 근데 한 번만 하면 의미가 있어? 없지. 몇 번 다 해버릴까? 2번. 그치. 남은 2번을 더 해버리는 걸로 합시다. 그럼 또 F 인버스 양쪽에 합성하면 그럼 FX가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의 얼마? 4. 자, 마저 풀어버리면 X는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의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된 합성의 표현을 역함수의 합성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해했니? 그럼 F 인버스 4는 여기서 얼마가 되지? 1. 그럼 여기까지 1. 다시 F 인버스 1은 뭐가 되죠? 4. 3. 자, 그럼 다시 F 인버스 3은 뭐가 되죠? 2. 그래서 값은 뭐가 된다? 2. 2다. 이렇게 찾아도 된다는 얘기야. 힘드니? 네. 힘들면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네. 이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하면 좋긴 한데. 됐죠. 감사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역함수의 기본적인 연산에 문제를 조금 받고, 자, 중요한 거 별표 칠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같이 나오거든. 이건 대응 결과 그리면서 보여줄게. 자, 그럼 합성된 함수의 전체 역함수도 있을 거야. 자, X에서 지금 Z로 가는 함수는 합성함수로 표현하고 뭐 합성 뭐? G합성. 어이 잘한다. G합성 F죠? 그럼 이제 이렇게 봅시다. Z에서 X로 가는 이 함수가 G합성 F의 전체 역함수지 않아? 그럼 얘는 G합성 F의 전체 인버스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1절? 그런데 얘를 자, 얘는 역의 대응인 G의 인버스와 F 인버스가 이렇게 반대로 가는 상태가 되니까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 표현을 풀어서 F 인버스와 G 인버스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G, A, C, B, F, G. 자, 그러면 얘는 질문.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다 1번.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다 2번. 자, 고민의 시간 얘는 처음 보는 거니까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끝. 자, 손 들어볼게요. 1번이다, 손. 어이, 맞네. 1번입니다. 아닌가 봐요. 취소? 반대? 저걸 아이리 손드는 거 보고 결정할게요. 예? 자, 우리가 지금 이게 방향이 또 뒤집어져 있으니까 불편하다, 그치? 그러면 얘를 원래대로 표현해볼까?
그럼 Z에서 지금 누구를 먼저 탔지? G 인버스. 그 다음에 누구를 탔지? F 인버스. 이렇게 해서 X로 간 거야. 그럼 이렇게 가는 거니까 G 인버스 F 인버스라고 적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적는 거? 그치?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적는 거 이 얘기인 거지. 그치? 본능의 반대로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도 지금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같지만 그걸 어떻게 적는다? 반대로 적어서 그치? 답은 1번이지. 똘똘해라. 그래서 자 이제 잘 봅니다. 뭔가 드무르간의 법칙 풀듯이 여집합의 느낌을 푸는 느낌인데 전체 합성의 인버스가 되지만 인버스가 각각의 함수에 분배가 돼요. 대신에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거? 바뀐다는 생각을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고 자, 그래서 이 관계는 거기에 그림도 같이 그려놓습니다. 알겠죠? 성질에다가 자, 간단한 예시 문항들 보면서 그럼 역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역함수 식을 어떻게 구하는지 얘기를 좀 이어나가 봅시다. 자,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일단은 69쪽으로 한번 잠깐 와볼까? 다 적었어요? 269쪽. 69쪽이 아니라 미안해. 69번 216쪽입니다. 자, 다음 보기 함수 f의 중에서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하는 것만 있는 대로 보시죠. 69번입니다. 자, 기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대응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치? 1대1 대응이 안 해서 안 되는 거죠. 니은 돼요? 안 돼요? 돼요. 디귿 돼요? 안 돼요? 그래프. 1대1 대응 그래프 맞죠? 그렇죠? 리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애초에 무슨 함수가 아니니까?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상수 함수가 드러나는 구간 때문에. 됐나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71번 역함수를 구하시는데 이건 잠깐 놔두고 뒤로 넘어가 보자. 여기부터는 거기 교재에 있는 문제가 몇 문제 안 되니까 선생님이 실판의 문제 다른 거 적어서 같이 계산할게요. 으쌰. 안 어렵죠, 생각보다? 네, 좋아요. 자, 만약에 F 인버스 2가 3이라고 되어 있고 G 인버스 3이 1이라고 되어 있는 두 개의 함수에 대한 역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F 합성 G의 인버스의 이해 값을 계산을 하래요. 자, 이런 게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풀어내야겠다, 그치? 자, F 인버스 G 인버스 먼저 나오는 거.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2, 그쵸? F 인버스 2는 문제에서 얼마나 돼 있고 3. G 인버스 3은 얼마나 돼 있으니까 그럼 얘는 답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다. 그쵸? 어려워? 안 어렵지? 자, 그럼 두 번째 예제 이렇게 나오자. 이번엔 F1이 3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대로 G3이 자, 4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가봅시다. 자, 그 F 합성 G의 자, G 합성 F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하던 일이다. 그렇죠? F1은 얼마? 3. 그 다음에 G3은 4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가 아니라 G 인버스 합성의 F 인버스의 자, 1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우린 일단 문제 조건에서는 역함수의 함수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역함수의 함수값을 요구하는 거다, 그치? 빨리 바꿔야지. 이거 보고 F 인버스의 무엇이? 3이 뭐다? 1이다. 여기 들어왔어. 3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G 인버스의 무엇은? 4는 뭐다? 3이다.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죠? 아, 잠깐만. 반대로 줘. 스트레스 받아요. 미안해. G 인버스 F, 똑같이 적고 있네.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에 4가 들어갔어야 돼요. 제정신이네.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G 인버스의 4는 얼마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F 인버스의 3이 얼마가 되는 거야? 1 되는 건다. 이런 결과치들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듣니? 네. 자, 세 번째 걸로 가봅시다. 자, fx는 x 플러스 2라는 이제 다항함수로 주어지고, 자, gx는 2x 마이너스 1이라고 줄게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f 합성 g의 f의 합성에 바로의 g 합성 f의 인버스의 합성 f의 1의 값을 구하래요. 어우, 나쁜 사람. 자, 일단은 가운데 어떤 합성함수의 전체 역함수가 있네. 뭐 해야겠다?
풀어줘야겠다. 그지? 자, 풀어주면 누구 합성해? F 합성해. 자리 바꾸면서 F 인버스 합성해. G 인버스 합성해. F. 어라? 근데 얘가 뭐가 될 거니까? I가 될 거니까 I는 어차피 합성해봤자 뭐라서? 1이라서 그러면 얘는 결국 F가 몇 번 합성되는 거? 원 합성되는 결과에 1을 찾자 1이야 되는 거죠. 그럼 F1은 함수식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F1은 얼마기 때문에? 3. F3은 얼마다? 다시 5가 된다. 끝. 자, 이렇게 됐니? 자, 기본 연산들 이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역함수와 자기 자신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역함수의 그래프 몇 분이야? 50분이야? 벌써? 안 돼. 자, 배경은 이미 쌓았습니다. 방금 역함수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자, x에서 y로의 대응으로 가는 f라는 함수가 정의역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대응되는 치역의 원소가 b였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fa는 b가 되는 거다. 그쵸? f 인버스 b는 뭐가 되는 거고요? a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그래프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주어진 함수 fx는 뭐 콤마 뭐를 지나고 a, b를 그렇지 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역함수는 뭐 콤마 뭐를 지난다? b, 1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그래서 이 두 점의 관계가 누구는 누구에 대한 대응이다? yx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대칭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생각이야 얘들아.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있잖아. 여기 y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여기에 fx가 만약에 자 4,1이 지난다고 해봅시다. f4가 그럼 1이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나의 역함수는 어디 컴마 어디를 지난다? 그치, 여기 1,4를 반드시 지나야 돼. 이 점에 의해서. 그치? 그러면 이 임의의 모든 점들을 y는 x에 대해서 무슨 성 있게? 대칭성 있게 그려질 것 같으면 나의 fx가 여기 있는 이 4,1을 지나면서 만약에 이렇게 쭉 그려지는 함수였다라고 해봅시다. 됐나요?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모든 점들이 y는 x에 대해서 무슨 이동이 되기 시작할까? 대칭 이동이 되기 시작할 거야. 그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 있게 그려진 그래프가 y는 f 무슨 x다? 인버스 x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입니다. 역함수 fx의 그래프는 y는 fx 그래프랑 y는 f 인버스 x 그래프는 서로 y는 x에 대해서 무슨 이동된 결과치를 나타낸다? 그렇지. 대칭 이동된 결과치를 나타내고 있다. 라는 생각이 1번이 들어가야 돼요. 배웠니?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우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함수식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함수식이 그럼 얘가 지금 직선이 아니네? 직선으로 가봅시다. 나의 fx가 만약에 2x 플러스 1이었다고 해볼까? 그럼 얘는 몇 콤마를 지나는 거? 0,1을 지나서 기울기가 얼마인? 2인 직선이 이렇게 드러난 거다. 그치? 그럼 얘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yx에 대해서 무슨 이동시키면 됩니까? 대칭 이동. 그럼 그림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좀 더 완만한 직선이 드러날 건데 문제는 이 함수식을 구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럼 함수식은 여기 있는 직선을 yx에 대해서 무슨 이동시키면 되고? 대칭 이동시키면 되고 그럼 y랑 x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되니까? 바꾸면 되니까 역함수식은 x는 뭐가 된다? 2y 플러스 1이다. 얘를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면 될까요? 그치? y에 대해서 정리하면 1 넘어가면서 2분의 1x 마이너스 몇 분이면? 2분의 1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는 이 현재 이 점의 x절, y절편이 0,1이었잖아. 그래서 얘 x절편이 몇 콤마 정도로 가니까 1,0으로 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럼 얘 x절편 얘 무슨 절편으로 가야 될까? y절편으로 가. 얘 x절편 현재 몇 콤마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0이었죠. 그럼 그 점이 yx 대칭 이동되면서 이 함수의 무슨 절편이? y절편이 0, 마이너스 2분의 1로 딱 들어맞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f 인버스의 함수식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을 나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요 안에서 역함수식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yx에 대해서 무슨 이동시켜서 구한다? 대칭 이동시켜서 구한다라는 생각이 이거 그냥 1번 박스 안에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 있겠어? 된 거야? 끝! 여기가 이제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5분 남았네. 제가 5분 더 이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자, 별표 치시고 이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에
교점의 위치입니다. 얘들 우리가 교점 구하려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하지? 두 함수식을 구한다? 연립한다는 생각이지. 그런데 있잖아. 그럼 내가 역함수식 구하려면 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고 나서 막 역함수식 구해야 되거든. 그런데 역함수식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잘 구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역함수식을 구할 수 있는 함수식은 좀 제한돼 있어. 예를 들어서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나타낸다 치면 우리 2차 함수 그래프는 원점에서 꼭지점이 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부분만 이렇게 드러나니까 1대1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 1대1 되니까 역함수 가질까 안 가질까? 가져. 그럼 얘 역함수를 구하려 그러면 y랑 x 자리 바꿀 거니까 대칭이동 시킬 거니까 y랑 x 대칭이동 시키면 누구는? x는 누구 제곱이 돼요? y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무슨 x? 루트 x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드러나겠지. 근데 결론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 생각 y는 루트 x 우리 그래프 그릴 줄 알아 몰라? 몰라. 그치. 나중에 그릴 거야. 무리함수라고 해서 축하해.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가 된다? 무리함수가 된다.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쌤이 얘기하고 싶은 주로는 뭐냐면 이 기존에 있던 함수식이랑 역함수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이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자, fx라는 함수랑 f 인버스 x라는 함수가 교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점 가진 위치를 잘 관찰해보면 자, 여기 흰색 위에 있는 다른 점들은 y는 x 대칭이동되면서 다 이동이 된다. 그치? 근데 이 y는 x 위라는 축에 있는 점들은 이동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럼 이 이동되지 않은 점이 곧 역함수도 지나고 원래 함수도 지나는 점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 다시 그럼 그림을 그려본다.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일단 y는 x 이렇게 두고 나의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이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이렇게 그려질 것 아니야. 얘가 y는 f 무슨 x다? 인버스 x다. 그럼 이 y는 f 인버스 x랑 y는 fx의 현재 교점의 위치는 이동이 일어난 점, 일어나지 않은 점. 일어나지 않은 점. 그 일어나지 않은 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존재하게 됩니까? 그치. y는 x 위에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의 위치는 이 두 함수식을 연립해서 구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 그의 교점은 y는 fx랑 y는 누구의 교점을? x라는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제 이해한 거야? 네. 그래서 역함수와 fx의 교점을 구하려 그러면 우리는 이제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을 찾는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림에서 그냥 보이잖아. 그치?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이고 사실 역함수와의 교점의 위치가 되는 거다. 된겨? 자, 예시 문항을 쌤이 풀어주기엔 좀 시간이 모자라니까 일단은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 내용까지는 알아놓는데 자, 여기에다가 추가로 하나만 더 적습니다. 이게 y는 x에서 교점만 생기려면 함수 fx가 더할 때만 되는 거냐면 증가할 때만 가능한 일이야. 지금 쌤이 그린 흰색 그래프는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 맞아야 돼요. 맞죠? 증가하는 그래프가 뭐지? 누구 값이 증가할 때 누구 값도 증가하는? X가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는. 우상향하고 있는 그래프가 증가하는 그래프지. 증가하는 그래프일 때 Y는 X 위에서 생겨. 감소하는 그래프일 때는 딴 데서 생겨.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따로 정리해 줄게요. 어려운 내용이니까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역함수에 대한 기반 내용 정리를 합니다. 네. 자, 하여 과제를 내주겠습니다. 자, 우리 과제는 딴딴 219쪽까지 하시고요. 교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숙제가 얼마 없네. 아쉬워. 네, 베이직스 펼쳐보세요. 베이직스는 얼마 안 될 거야.